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정리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북클라우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무의식이란 의식에 잡히지 않은 영역을 말합니다.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은 1대 9 정도 혹은 무의식이 9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무의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삼키거나 손발을 앞뒤로 움직이며 걷거나 단어를 조합하여 이야기하는 등 습관화된 행동 모두가 무의식이 관여한 결과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여러 생각이나 감정도 무의식에 의한 반응입니다. 무의식 중에 방이나 책상을 어지르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도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흐트러지면 무의식은 우리의 주변 환경, 즉 집이나 방, 직장의 책상 주변도 어지럽게 만듭니다. 환경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반영하며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환경까지 좌우하는 무의식을 잘 관리한다면 간단하지만 극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마음의 9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거나 더 발전하고 싶을 때 마음의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거나 자기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식으로 말이죠. 10%짜리 의식을 차지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90%를 차지하는 무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해 봅시다. 훨씬 확실하고도 극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은 그때그때 무의식으로 환경에 반영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 감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을 정돈하면 감정도 정리됩니다. 90%의 무의식을 변화시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풍수는 과학입니다. 풍수라고 하면 미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풍수란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자연 에너지를 그 공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방에 자연광이 들어오면 밝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반면 방의 벽지나 커튼의 색이 너무 진하면 어딘가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받는 느낌은 우리의 무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여 무의식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감정을 정리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정돈하면 생각이나 감정 패턴, 행동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풍수의 사고 방식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집을 대충 하는 것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싶다면 공간이 목적에 걸맞게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는 공간과 식사 공간이 나눠져 있지 않은 원룸에 살고 있더라도 밥을 먹을 때는 이불을 개고 상을 꺼내야 합니다.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침대 위에서 밥을 먹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할 때 식사 외에 다른 행동을 연상시키는 것이 눈앞에 놓여 있으면 마음속에 잡음이 생깁니다. 식탁 위에서 책이나 편지 등 잡다한 물건은 치우세요. 자리를 정리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행동에 걸맞은 자리를 마련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과 기분이 더 잘 정리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즐거운 공간을 만듭니다. 집이 즐거운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간단하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물건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 인테리어 소품 등은 즐거운 마음을 만듭니다. 또 집을 장식할 물건을 고를 때에는 꼭 자신의 취향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집을 돌아본 결과 이것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둘 물건을 선택할 때는 가장 먼저 집에 즐거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있어서 정말로 기분이 즐거워지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누군가가 추천한 거북이 등껍질이나 죽통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한 송이 꽂아두는 것이 집을 긍정적이고 즐거운 이미지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물건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버리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놓을지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이 대목에서부터 좌절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 하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입니다. 물건을 버릴지 말지 판단할 때 이건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으니 놔두자라는 사고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실상 거의 모든 물건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생 시절에 입던 교복이나 아주 오래전에 샀던 유행 지난 옷도 여전히 입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지 아닌지입니다. 의식을 오직 현재에만 집중해서 판단하면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집을 만들고 지금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버릴 것, 남길 것을 선택해 보세요. 언젠가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온갖 불필요한 물건들로 집을 채워서 지금을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 남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버릴 물건과 버리지 않을 물건을 구분해 보세요. 환기는 활력 있는 생활을 불러옵니다. 오렌지색 백열 등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는 오렌지색 계통의 백열등을 조명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색조는 포근함과 활력을 가져다주고 자연광에 가깝기 때문에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청소 도구를 깨끗이 해줍니다. 관엽식물로 집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관엽식물은 기분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휴식 공간인 거실에 잘 어울립니다. 관여식물을 고를 때에는 줄기가 충분히 굵고 위로 곧게 뻗은 것이 좋습니다. 또 잎사귀가 크고 형태가 확실한 것이 좋습니다. 추천 관여식물은 아레카야자, 파키라, 몬스테라, 행운모, 드라세나 레플렉사, 큰 극락조, 유카, 산세베리아 등이 있습니다. 집 분위기를 바꾸는 그림을 고릅니다. 그림과 사진을 종종 바꾸어 뇌를 자극합니다.
공간은 건강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잘 정돈된 공간은 우리 몸에도 활력을 주며 반대로 흐트러진 공간은 몸을 힘들게 합니다. 풍수에서는 집안 각각의 공간은 우리 몸에도 활력을 주며 반대로 흐트러진 공간은 몸을 힘들게 합니다. 풍수에서는 집안 각각의 공간은 특정 장기와 관련이 깊다고 믿으며 공간을 어지럽히면 해당하는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제대로 청소되어 있지 않아 냄새가 나고 더럽다면 사용할 때 기분이 나쁘겠지요.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적으로 용변을 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이나 방광 등 비뇨기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용변을 참는 게 익숙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무리 작은 스트레스라도 하루에 몇 번씩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것이 쌓여 결국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현관 정돈법. 현관은 안과 밖의 분기점으로 세상에 내보이는 얼굴입니다. 가정의 운을 좌우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사람의 몸에서 찾자면 뇌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꼭 정리해야 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반드시 현관이라고 대답합니다. 현관은 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므로 현관이 넓고 깔끔하게 치워져 있을수록 기운이 좋아집니다. 또 현관에 신발이나 우산이 나와 있어 어수선하면 현관과 관련이 깊은 장기인 뇌, 즉 머릿속도 어수선해집니다. 반대로 현관은 조금만 정리해도 청소를 했다는 실감이 아주 크게 들고 머릿속이 상쾌해지는 장소입니다. 운을 불러들이고 뇌의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인 현관의 정돈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포인트 1. 신발과 우산을 꺼내놓지 않는다. 2. 예쁜 것 좋은 향기로 연출한다. 3. 거울로 넓어 보이게 한다. 현관에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거울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 정면에 설치하면 밖에서 들어온 길을 거울이 도로 반사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관문에 거울을 거는 것도 기가 드나드는 것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실 정돈법. 거실은 가족이 모여 편히 쉬는 공간,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입니다. 해독 작용을 하는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이 쉽게 성을 내듯이 거실이 편안하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도 곧잘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은 대개 거실이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은 해독에 관여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상적인 거실은 마치 간처럼 피로와 나쁜 기분을 정화하여 심신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상적인 거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 1. 색감과 질감은 리조트 호텔풍으로 한다. 거실의 공간을 설계할 때는 리조트 호텔을 모델로 삼으면 좋습니다. 따뜻한 색감으로 통일된 편안한 공간은 호보르를 크게 타지 않으므로 불평이 나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소재 면에서는 목재 가구를 통해 자연 재료의 부드러운 느낌과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 2. 테이블로 높낮이를 조절한다. 거실과 다이닝룸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식탁과 거실 테이블은 서로 높낮이가 다른 것이 좋습니다. 높은 테이블은 상쾌하고 기분 좋은 집중력을, 낮은 테이블은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양쪽 다 높은 테이블을 쓰면 긴장감이 너무 높아지고 반대로 양쪽 다 낮은 테이블을 쓰면
너무 편안한 나머지 무기력한 분위기가 됩니다. 각각의 테이블 높낮이를 다르게 하면 긴장감과 편안함 사이에 균형이 생기며 이러한 신뢰의 기복에 따라 기가 활성화되어 거실이 활기를 띱니다. 3. TV는 가족 대화의 도구로 삼는다. 건강을 좌우하는 침실 정돈법. 침실은 사람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지내는 공간입니다. 깨어있을 때 이상으로 환경 정보가 입력되기 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의 흐름도 나쁜 기의 흐름도 자는 동안 자기 자신에게 축적되므로 침실은 운을 크게 좌우하고 다음 날의 방향성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침실과 관련이 깊은 장기는 생명의 중심이자 몸의 흐름과 리듬을 만드는 심장입니다. 수면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잘 알려진 상식이지만 풍수에서도 건강운을 체크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침실 정돈 포인트 1. 침구는 따뜻한 색으로 통일한다. 포인트 2. 나무로 만든 가구를 쓴다. 침대나 사이드 테이블은 온기가 느껴지는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3. 침대 높이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40cm 정도가 좋습니다. 밤사이에 먼지는 바닥에 30cm 높이까지 부여한다고 합니다. 침대가 너무 낮으면 자는 동안 계속 먼지를 마시게 됩니다. 먼지는 만병의 근원이며 특히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침대의 높이를 조절했더니 몸이 더 편안해지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포인트 4. 이불을 바닥에 바로 깔지 않는다. 바닥에 바로 이불을 깔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지를 들이마시기 쉬우며 차고 딱딱한 바닥에 체온을 빼앗겨 몸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얕아지고 수면의 질도 저하됩니다. 포인트 5. 머리는 벽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창을 멀리한다. 6. 침실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다. 7. 너무 높거나 경사진 천장은 천을 사용해 조절한다. 천장의 높이나 모양도 숙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장이 높은 곳에서는 아주 개방적인 기분이 들고 낮은 곳에서는 꾹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듭니다. 거실 등 활기가 필요한 곳은 천장이 높으면 개방감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차분해야 할 침실의 천장이 너무 높으면 잘 잠들 수 없습니다. 옷을 쌓아두지 않는다. 자는데 관계없는 물건은 치운다. 큰 관엽식물을 두지 않는다. 머리 근처에 TV나 오디오 등 전자제품을 두지 않는다. 불을 켜고 자지 않는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면 털이나 먼지, 미생물 등을 마실 수 있으며 뒤척이지 않도록 무의식중에 긴장하게 되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은 환기를 한다. 아침 7시에서 9시가 가장 좋다. 각 공간과 관련이 깊은 장기, 신체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관은 안과 밖의 분기점이므로 세상에 보이는 얼굴입니다. 집의 방향성과 관련된 공간이므로 기운을 결정하는 뇌입니다. 다이닝룸은 식사를 하는 공간이므로 음식을 소화하는 위입니다. 거실 욕실은 릴렉스와 해독을 하는 장소인 간입니다. 부엌은 생명의 원동력인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므로 생명 유지의 기본인 영양 흡수를 하는 소장입니다. 침실은 휴식을 취하고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공간이므로 몸의 흐름과 리듬을 관장하는 심장입니다. 화장실은 배설과 관계된 공간이므로 신장과 방광입니다. 서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므로
논리적 사고를 관장하는 좌뇌, 또한 장소는 아니지만 천장의 높이는 호흡의 깊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창문을 닦아보기를 권합니다. 창문은 눈과 큰 관련이 있으며 창문이 더러우면 눈도 흐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힘이나 앞으로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판단하는 힘도 떨어지므로 창문 청소를 습관화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는 마음의 시력이 올라갑니다. 판단이 망설여질 때, 미래가 불안해질 때 창문을 닦으면 통찰력이 커지며 자신있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온 방법을 바탕으로 집이나 직장 환경을 정리했을 뿐인데 정리한 날 바로 효과를 실감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쉽게 바꿀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나은 인생, 더 많은 행복을 불러오는 사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